기생충, 오징어 게임에 이어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한국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어떤 한국 영화들이 그 기세를 이어갈지 2023년 가장 기대되는 한국 영화 9작품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승부, 조은현 구단과 그의 제자 이창호 5단의 영혼의 맞다이를 다룬 개쩌는 수작 다큐멘터리 승부. 이게 영화인지 다큐멘터리인지 모르겠다, 나레이션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명대사들이 몰입도를 더욱 높여준다는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소년답지 않게 신중하고 끈덕지다. 그래서 상대는 쓰러지는 게 아니라 허물어진다. 이번엔 영화로 나옵니다. 이창호 5단 역은 유아인님, 조은현 9단 역은 무려 이병헌님이 맡게 되었는데요. 애정과 존경, 자존심과 호승심,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세기의 대결을 펼친 두 사람의 심리를 어떤 연출로 표현할지, 어떤 연기로 승화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최근 체스를 소재로 야망 있는 소녀의 체스 챔피언 도전기를 훌륭하게 담아낸 퀸즈 갬빗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승부에 대한 집착을 잘 표현한 시리즈인 만큼 영화 승부와 비교하며 보기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작품 노량 죽음의 바다. 최민식, 박해일에 이어 김윤석 님이 이순신 장군 역을 맡았는데요. 1편 명량에서 1년 뒤 시점인 노량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민식 님이 명량에서 보여준 노쇠한 이순신 장군님의 모습을 김윤석 님이 어떻게 받아 연기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최고의 명대사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누구나 아는 대사인 만큼 오히려 각색을 했을지, 각색을 하지 않았다면 이 대사를 어떻게 맛깔나게 연기해낼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 줄뿐인 대사이지만 김윤석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머리 쥐어뜯으면서 수천 번 내뱉어보고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고뇌의 결과물은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설레네요. 세 번째 작품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평범한 회사원이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가 담긴 스마트폰을 분실한 뒤 일상 전체를 위협받기 시작하며 발생하는 사건들을 추적하는 현실 밀착 스릴러입니다. 무려 주연은 천우희, 임시완. 억울한 피해자의 고통을 잘 표현해 주었던 영화 항공주 이후 유사한 캐릭터로 돌아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트레일러 속 이 장면은 항공주의 포스터를 오마주한 듯 합니다. 와, 저 표정. 군중 속에 표출할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한 채 고독하게 서 있는 모습을 천우희님보다 잘 표현할 배우가 있을까 싶습니다. 반면 늘 당하거나 연민이 가는 캐릭터를 맡았던 임시완 배우, 이번엔 사이코패스로 돌아왔습니다. 불안당에서 악한 역을 훌륭하게 소화했지만 연민이 가는 캐릭터로 등장했었죠.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 보여줄 순수악 캐릭터는 어떻게 소화해낼지 임시완님의 연기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가 그랬어? 어떻게 네가 나를 의심해? 누가 나 지켜보는 것 같고 다 듣고 있는 것 같고. 네 번째 작품 파묘. 개인적으로 2023년에 가장 기대하는 작품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을 제안하며 흉지의 묘를 이장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풍수지리 전문가와 그와 동행하는 무당이 겪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검은 사제들과 사바를 연출한 장재영 감독님의 오컬트 차기작입니다. 사바에서 경전의 내용들도 직접 창안하고 압도적인 비주얼의 종교 예술들도 창작해낼 만큼 거의 종교 하나를 만들어낸 수준의 디테일 끝판왕을 보여줬는데, 차기작 파묘에서는 또 어떤 기막힌 종교적 세계관을 만들어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출연하는 배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진짜 지리는데요. 풍수지리 전문가 김상덕 역은 무려 대배우 최민식 님이, 무당 화림 역은 김고은 님이, 게다가 주연급 조연으로 김상덕과 동행하는 장의사 고영근 역은 유해진 님이 연기하고, 무당 화림과 동행하는 법사 역은 이도현 님이 맡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믿고 보는 배우분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볼 이유가 충분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배우와 연기하던 최고의 브로맨스 케미를 만들어내는 유해진 배우님과 대배우 최민식 님의 조합. 아쉽게도 아직 공개된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요. 현기증 날 것 같으니까 관련 자료나 인터뷰 같은 거 뭐가 됐든 떡밥 좀 풀리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 작품 파묘와 마찬가지로 최민식 님이 주연을 맡은 영화 행복의 나라로입니다. 최민식 님이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감옥에서 장기 복역 중인 죄수번호 203을 연기했는데요. 감옥에서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데 203에겐 감옥에서 죽으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탈옥을 하게 되죠. 이때 박해일 님이 연기한 영화의 또 다른 주연 난치병 환자 남식을 만나게 되는데, 어쩌다 보니 203의 도주를 돕게 되는 남식. 그러면서 두 사람은 도주를 위해 장례식 차량을 훔치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있는 거액의 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임상수 감독은 전작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 암살을 실행하기 직전 심각하고 무거운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대화에서 피식 웃음 짓게 되는 블랙 코미디스러운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방에서 내가 쏘면 너희들은 경호원을 처치해라. 부장님, 오늘 아주 경원이 많이 왔어요. 이런 임상수 감독 특유의 유머가 행복의 나라로에서는 어떻게 표현될지 기대가 됩니다. 한방 못다 이가.
그러고 보면 탈옥한 남자와 그것을 돕는 남자, 이 죽어가는 두 남자가 살기 위해 장례식 촬영을 훔친다? 이런 아이러니한 설정도 임상수 감독님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6번째 작품 범죄도시 3편입니다. 범죄도시 1편과 2편 모두 실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전작 범죄도시 1편은 차이나타운 왕건이파 사건, 범죄도시 2편은 필리핀 연쇄 납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됐는데요. 3편의 모티브 사건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지만 일본의 3대 야쿠자 중 하나인 야마구치 구미의 부산 필로폰 밀반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이 영화 커뮤니티들에서 보이더라고요. 확실한 건 영화를 봐야 알겠지만 설득력 있는 추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도시 시리즈 하면 역시 빌런을 빼놓을 수 없죠. 이번 3편에서는 또 어떤 소름 끼치는 빌런이 탄생할지, 장첸 강해상에 이어 주성철 또한 역대급 빌런이 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작품 원더랜드. 아직 공식 트레일러나 풀린 정보는 많이 없는데요. 알 수 있는 정보 중 가장 주목할 점은 캐스팅입니다. 무려 박보검, 수지, 공유, 탕웨이, 최우식, 정유미 이 배우들이 한 영화에 비주얼 끝판왕 배우들을 모았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잘 보기 힘든 SF 로맨스 장르, 한국의 허가 탄생할지도 모르겠네요. 8번째 작품 거미집. 영화의 결말을 다시 찍고 싶은 강박에 빠진 감독이 검열 당국의 방해, 바뀐 내용을 이해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을 내리고 미치기 직전의 악조건을 뚫고 촬영을 강행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블랙 코미디입니다. 일본 영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의 열정과 애환을 다룬 영화인데 끝까지 보고 나면 훈훈한 미소가 남는 영화였죠. 거미집에서는 여기에 1970년대라는 배경이 더해져 한국 영화의 강점 중 하나인 시대 비판적인 내용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장화홍련, 달콤한 인생, 악마를 보았다 등 무거운 이야기를 다룰 것 같은 김지훈 감독이지만 사실 코미디에 누구보다 진심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주연을 맡은 블랙 코미디의 달인 송강호님과 또 어떤 케미를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9번째 작품 더 문. 우주에 홀로 남겨진 남자와 필사적으로 그를 구하려는 지구의 또 다른 남자가 선사하는 감동 이야기입니다. 메가폰을 잡은 건 신과 함께를 연출한 김용하 감독인데요. 대한민국 CG 영화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줬던 만큼 달을 배경으로 한 대한민국 SF계에 새로운 장을 열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여기에다가 주연에는 설경구, 도경수, 영화 불안당에서 남자들의 우정, 브로맨스의 어나더 레벨을 보여준 설경구님께서 도경수님과는 또 어떤 장거리 브로맨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